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9월 30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양시장 모두 또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죠. 그래도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도 또다시 신저가를 경신을 하면서 하락을 했었죠. 나스닥이 아직도 좀 전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장이고요. 영국 중앙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하는 단기 호재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루 반짝 좀 반등에 성공을 했다가 우리 시장은 반등도 하질 못했죠.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S&P 500이 저점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거기다가 또 시총 1위인 애플의 아이폰 14에 대한 증상 계획이 철회가 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애플이 어제 마이너스 6%까지 장중에 하락을 하다가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4%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죠. 자, 그러면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하락을 하는데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시장의 악재만 출해가 되고 전혀 호재가 될 만한 단 한 가지 이슈도 현재 생기고 있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 하락이 도대체 언제쯤 좀 진정이 되고 기술적 반등의 모습이 만들어질지는 계속해서 관망을 하면서 이 반전 시그널이 나오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SCI 평가 정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 어제 좀 좋은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박스권 고점을 뚫어내는 상한가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지질 못했죠. 저는 시초가에 좀 이 종목을 매수를 해봤는데 슈팅을 주질 못하고 좀 약한 모습이 만들어져서 시초가 대응 이후에 살짝 위쪽에서 한 두호가 위인가요? 수수료 정도 버는 선에서 매도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했어요. 자, 거래가 조금 더 터지긴 했지만 3분봉 첫봉에서 음봉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아서 빠르게 보정가 좀 위에서 매도를 했고요. 자, 그 이후에 아래쪽으로 좀 빠졌죠. 근데 어제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눌러줬던 자리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매수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됐고요. 한 차례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더 슈팅을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지길래 다시 반등 줄 때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행보하면서 좀 마감이 됐죠. 그나마 이 종목이 좋아 보여서 대응을 했지만 그렇게 마음에 드는 강한 모습은 만들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자, 여기 시초가에 대응을 했는데 생각보다 약해 보여서 조금 이쪽에서 바로 매도했고요. 어제 이렇게 돌파하고 저점 지지받던 자리가 여기죠. 예, 거긴데 이제 조금 제가 위에서 샀고 아래쪽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반등 주는 구간에서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CCI 평가 정보 매매를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피플바이오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피플바이오는 어제 점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죠. 그리고 살짝 아랫꼬리 달고 무너졌다가 다시 상한가 바로 말아 올렸던 종목인데 오늘 갭을 좀 높게 띄웠어요. 11.3% 정도 갭을 띄우고 위쪽으로 24%까지 상승을 했다가 아래쪽으로 꼬꾸라지면서 완전히 죽었죠. 근데 장중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짧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슈팅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최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강하게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반등 구간 한 2%좀 넘는 구간에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금 높게 사줬지만 어쨌든 빠르게 수익을 좀 챙겼고요. 이 정도 구간 시초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좀 더 이제 좋은 수익률이 났겠죠. 시초가 근처에서 대비 거의 7% 가까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저는 요 구간에서 짧은 구간 좀 반등 구간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팅 이후에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저는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 줄 때 빠르게 분할로 수익 챙겼고요. 자, 요 자리가 이제 더 좋았던 자리인데 저는 여기서 일단은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이 자리는 대응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 자리도 반등이 잘 나왔죠. 자, 그 이후에 쭉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뭐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좀 짧은 구간 대응을 하고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바로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가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은 앞에서 점상한가 이후에 연상을 들어갔던 자리가 있었죠. 그 이후에 좀 흔드는 구간이 있었는데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이런 모습은 좀 나쁘진 않은데 강력한 이슈거리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도 이제 그 이슈의 연장선상으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거래대금도 정고점 거래대금 넘기지 못하는 모습이고 한 600억 조금 넘게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진 않다. 여기 이제 매물대도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움직임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 가격이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 대응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오섬 첨단 소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거의 뭐 상폐 위기에 몰리면서 거래 정지가 됐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이슈가 생기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심사 대상이었는데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이날 거래가 재개가 됐거든요. 그리고서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어냈는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거래 대금도 한 400억 정도 터지긴 했는데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일단은 뭐 상패의 위기에서 갓 벗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고요. 오늘 이제 이슈는 좀 있었어요. 이 중소기업부 장관이죠. 예, 중기부 장관 산업용 대마 GMP 조건 폐지 이슈하고 이제 수출 지원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점심장 이후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쭉 우상향 하면서 상한가에 좀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종목으로 우리바이오가 또 있죠. 자, 우리바이오도 슈팅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니죠. 한 10% 정도 장중에 상승이 나오고 윗골이 달리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BG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잡주 같은 종목들만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좋지도 않습니다. 일봉상 위치 보시면은 별로죠. 거래대금도 100억 조금 넘게 터지는 수준이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도 뭐 나름 괜찮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워낙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슈는 좀 있어요. 이 LG GM 공동개발 얼티엄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적용 관련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도 거래 대금도 약하고 일봉상의 위치도 별로이기 때문에 좀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젠바이오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일봉상 위치 별로고 거래대금 이 종목은 37억이고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으로 상한가에 들어갔죠. 분봉상 움직임은 슈팅이 좀 빠르게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이슈는 좀 있어요. 치매 조기 진단 제품 개발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이 종목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총이 뭐 한 500억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820억이네요. 어쨌든 시총이 이렇게 낮은 종목들은 진짜 이런 거래대금 100억도 안 터지는 수준으로 상한가를 말아 올린다라는 건 너무나 이제 조막손 세력도 아니고 진짜 너무나 약한 수급으로 이 시세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잘못 대응을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캐스텍 코리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완전 역배열의 일봉상 별로고요. 거래대금 이 종목은 16억. 진짜 뭐 어이없는 수준이죠. 이 종목이
시총이 250억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거래대금이 터질 만한 종목이 아니고 뭐 이슈는 좀 있는데 포르쉐 상장 이슈로 이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문봉상도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마이너스로 만들어졌죠. 장중에 또다시 저점을 이탈을 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N자형 하락 목표치 대략 한 2100에서 2150 사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일단은 뭐 2130 정도를 찍으면서 하락 목표치는 어느 정도 좀 왔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역N자 하락 목표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한 2130 정도 됐는데 얼추 이제 그 정도 다 왔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이 아직 저점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저점을 이탈을 하는 음봉 캔들이 강하게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장도 한 차례 더 출렁거리면서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은 굉장히 불안 요소로 좀 남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락 N자형 목표치인 대략 한 2130 정도는 찍었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은 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 전혀 시장에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전 시그널의 캔들이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양봉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뭐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어요. 그나마 이제 아랫골이 달면서 양봉을 뽑아줬다라는 게 다행이긴 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양시장에 좀 플러스로 들어오긴 했지만 시장 하락을 이기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시장 심리 자체가 전혀 지금 시장에 어떤 반등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다 해도 시장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를 이겨내기는 쉽지는 않다. 결국에는 시장의 어떤 강력한 상승 모멘텀, 단기 호재거리라도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제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호재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시장은 2%좀 반짝 반등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전혀 뭐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아주 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서 반전 시그널이 나오는 캔들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좀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수급적인 측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개인이 이틀 동안 투매가 떨어졌죠. 조금 더 하락이 강하게 나온다면 충분히 이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나스닥이 저점을 이탈을 한다면 강력한 투매가 한번 만들어지면서 시장에 좀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만 수급이 플러스로 들어오고 기관은 마이너스로 잡히면서 조금 양봉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은 역시나 아니죠. 자, 환율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살짝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1425원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 뭐 1400원 위에서 논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환율적인 부분, 대외적인 상황, 영준의 강력한 긴축 의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을 전혀 반등시킬 만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하락 추세가 끝나는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강력한 반전 시그널 이것만이라도 좀 확인을 하고 수급으로라도 좀 강제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 때 같이 좀 동참을 해서 짧은 구간이더라도 이 반등 구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하락이 멈춘 건 아니다. 하락에 대한 어떤 반전 시그널도 나온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